하진이 국문에 이르니 사마 경부상서 반은이 환에게 말하기를 궁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건석이 공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했다. 하진은 크게 놀라서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이거를 바라보면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하진이 건석한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반은이라는 애가 저런 짓을 했구나라고 하지만 이 역사를 앞전의 역사를 알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당시에 지식인들은 외척의 발호를 지지했다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두무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진도 마찬가지고 이 앞전에 불과 30년 전에 양기라고 하는 나중에 그 세력을 숙청하고 나서 양기의 재산을 진짜 헐값에 처분을 했는데도 한 나라의 한 해 예산의 절반이 채워질 정도의 금액이었다고 할 저 양기 저 외척이 30년 전에 극악을 했던 걸 황간이 털어냈거든요. 근데 그 양기는 극악무도한 외척이에요. 그리고 제2차 단고의 화를 일으켰던 두무는 진본 이응 같은 정유의학자들과 함께 했다고 선량한 자라고 해요. 선량한 외척이라고 해요. 이 두무도 대장군이었다고 그 당시에 두태우에 그리고 황제가 겨우 13살이었다고 궁에 들어온 지 2년 된 그리고 이제 멍청한 자로 기록되는 대장군 하진은 외척이죠. 근데 저 반원은 저 멍청한 자라고 기록되는 외척 대장군한테 저 얘기를 한 거예요. 너 그러다 죽어. 황관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바라보면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바라보면 이런 모습이 돼요. 근데 본질은 손이잖아. 조금 그래요. 하진이 여러 대신들을 불러서 황간을 모두 죽이고자 하였다. 자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황간 세력은 충제 때와 질대 때부터 일어나서 점점 늘어나 극히 커졌습니다. 어찌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혹시 계획이 누설되면 반드시 멸문지하의 화가 있을 건데 청컨대 세밀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라고 했대요. 하진한테. 그러니까 보니까 정균교의 조조였대요. 하진이 뭐 꾸짖어서 너 같은 젊은 놈이 뭔 조정의 대사를 한단 말인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이 얘기를 조조가 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앞서 제가 기록을 얘기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충제는 양기 세력이 본격적으로 대도되던 시기에 양태어가 임조 칭제 황가 천자가 돼서 정모를 돌보던 시절의 황제예요. 질제 황제는 저런 외척 양기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황제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독을 먹여서 죽여버렸던 황제예요. 근데 뭐라고요? 정말 조조가 저런 말을 했을까 싶기도 하지만 조조 등장편에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조조의 할아버지 조등은 저 양기가 20년 동안 단단하게 쌓여있던 저 양기를 추종했던 세력들을 축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면서 조조의 아버지인 조승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걸 황제한테 허가를 받아요. 웃기지 않아 이거 지금 이 얘기가 정말 있다면? 이 얘기를 했잖아요. 황간의 세력은 충제와 질제 때부터 일어나서 점점 늘어나 극히 커졌습니다. 저때 양태호가 그죠? 아니죠. 질제 황제는 저때 독 먹고 죽었다고. 그리고 나서 그 세력을 뿌리 뽑는다고 한제 시절에. 진짜 유학자들의 이 사고력이나 이 정신세계는 어떤지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저들이 우리가 똑똑하다고 바라봤던 지식인이라고 봤던 역사의 기록자였던 자들의 정체예요. 삼국지연이가 뭐 70%의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삼국지연이를 70%의 사실이라고 보겠어요. 삼국지연이는 절대 역사소설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든지. 그리고 지금 조조를 여기서 정균교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정균교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전체를 이해하는데 편하거든. 황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189년에 죽어요. 그리고 188년에 그때 영제가 황제의 직속군으로 황제가 직접 관할하는 직속군으로 서원군이라는 걸 창시해요. 188년에 그러니까 죽기 바로 전에 이때 이걸 후대 역사의 기록자들인 저 유학자들은 십상시가 주도했다라고 만든다는데 이 군은 정확하게 영제가 만든 군이에요. 유학자들은 이걸 십상시의 농간이라고 얘기하는 서원팔교인데 이 구성을 직접 한번 봐봐요. 황제가 직접 만들었던 자기 친위군이에요. 그때 구성을 보면 상궁교의가 가장 신이 많은 건석. 자, 건석이 상궁교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면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영제 2년에 영제가 12세의 황제가 돼서 13세에 겪었던 제2차 단고의 화사건. 그 사건은 두무라고 하는 당시의 대장군, 그것도 두태우라고 하는 그 당시에 태우가 힘을 실어줬던 외척 두무 대장군이 청류파 학자라고 하는 말하는 자들과 함께 황제의 지근거리에 있는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 황간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획칙하다가 썰려 나갔잖아요. 그 썰려 나갔던 황간군을 담당했던 게 지금 얘기하는 건석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죽기 1년 전에 만들었던 저 서원군의 상궁교의 가장 선인격이며 책임을 맡을 수 있는 교위로서의 건석을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궁교의가 누구냐면 원소예요. 그리고 하궁교의가 표홍, 정균교의
여기 나오죠. 정군교의가 조조, 그 다음에 조군자교의가 조웅, 조군우교의가 풍방, 자교의는 화모, 우교의는 순우경이에요. 자, 이 8군에 대한 구성을 잘 봐봐요. 이 8군에 대한 구성을 잘 보면 영재가 얼마나 서원군을 만들어냈을 때 인원 구성을 잘 잡으려고 애를 썼는지 흔적들이 보여요. 여기서 나중에 두 명은 조조랑 원소는 중원의 패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교의 순우경은 원소가 자기의 식량,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식량을 맡았던 원소 측의 장군이 되는 자예요. 식량을 맡았던 장군. 그러면 8명의 교의 중에 2명이 중원의 패자가 될 만큼의 리더십과 그 당시에 식견이 있는 자들이었던 애들이고, 그리고 한 명은 장군이 되는 자거든. 그러면 서원팔교의의 이 인원 구성은 영재가 정말 신경 써서 만들었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정군교의 조조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조조가 저런 얘기를 했을까 싶기는 해요. 지금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충지하고 질제는 전형적으로 외척한테 피해를 받았던 황제였다는 거지.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을 참인데 병부상서 반원이 이르러 말하기를 황제는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건석과 십상시가 상의하여 황제의 죽음을 비밀로 하고 발상하지 않고 칙명을 고쳐 하국구 하진이에요. 하국구를 입궁하라고 한 것입니다. 후환을 끊고자 한다면 황자 변을 황제로 세워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채 말이 끝나기 전에 사자가 명령이 들어와서 하진이 빨리 들어와 후사를 정하라고 하였다. 조조가 말하기를 오늘의 계획은 먼저 마땅히 임금의 자리를 바르게 한 다음 도적을 도모해야 합니다 하니 하진이 말하기를 누가 감히 나에게 임금을 바로 앉히고 도적을 토벌하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대요.